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박수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지금 2024년에 신규 상품 중에서 네. 이게 미국 AI 전력 인프라라는 ETF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반기에 보니까 미국 그게 AI 반도체 칩메이커, 네. 그리고 미국 AI 소프트웨어, 네. 그 다음에 미국 AI 전력 인프라, AI 시리즈가 좀 쭉 나오고 있는데 네. 라인업이 점점 늘어나면서 네, 그때 한번 저희 출연했었죠. 전력 인프라가. 맞습니다. 와, 근데 와 이렇게 하반기에 관심 받을 줄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가 7월 16일에 상장을 했는데요. 뭐 초기에는 약간씩의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을 하면서 조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원자력이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성과나 여러 가지 뭐 자금 유입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AI 시리즈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어떤 분야들은 이 AI 시대의 발전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순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반도체 칩메이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칩메이커가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AI 서비스를 잘 구축하고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ETF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결국에는 AI 시대에 전력 쇼티지라는 문제 봉착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좋은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를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저희 AI 전력 인프라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첫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 인프라죠.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그 서버가 돌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엄청 더워집니다. 금방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서버라든지 그 네트워크의 수명도 단축이 되고 오작동도 일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20도 혹은 25도 사이로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냉각 시스템 관련된 기업일 텐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버티브라는 미국 기업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력망 시스템 설비입니다. 뭐 미국 전력망 시스템 굉장히 노후화됐다라는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지만 AI가 이런 부분을 좀 앞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AI 전력 인프라를 공부했을 때 이 분절화된 미국의 전력망 시스템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미국의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죠. 넓은데 대부분의 에너지 발전은 좀 중부 지역에서 되고 데이터 센터는 동부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인 거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원자력,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 소형 원자력 모듈이라는 것은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도 좀 기간이 좀 단축되고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어떤 데이터 센터나 여러 시설에 가까운 데 위치해서 에너지를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자력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시대에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는 크게는 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열심히 봐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들을 열심히 포트폴리오에 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력이 저는 이제 관심이 제일 많았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하반기 되면서 중요하다라는 게 계속 이제 강조가 되면서 네.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진 거예요?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력이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에 그 주요한 배경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대형 원자력들의 재가동 소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빅테크들의 소형 원자력 모듈이죠. SMR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계약, 이런 것들이 지금 원자력에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두 가지 큰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문을 닫은 원전의 재가동이라든지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20일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펜실바니아주 3마일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20년간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2028년부터는 다시 재가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0월에는 이제 넥스트 에라 에너지가 아이오와주의 그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원자력이 뭔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모듈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죠. 구글이나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글이 지난 10월 14일에 SMR 스타트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SMR 전력을 구매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10월 16일이죠. 이 같은 날에 사실 아마존이랑 오픈 AI가 동시에 그 SMR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 아마존이 이제 도미니언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과 SMR을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 오픈 AI가 투자한 SMR 스타트업 기업이죠. 오클로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SMR 프로젝트인 오로라의 그 개념 설계를 승인받았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서 SMR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원자력 전반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사실 지금은 예전에는 좀 시가총액이 작아서 투자하기 꺼려졌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덩치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터 안에서도 어떤 거는 좀 하락기고 어떤 거는 다시 상승기가 되니까 이거를 내가 예상해서 찍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ETF 안에서 골고루 있으면은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평균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카테고리를 전력 인프라 안에는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SMR이나 원자력이 많이 오를 때는 사실 뭐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쿨링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은 약간 부진하지만 또 이 냉각 시스템 기업들이 오르는 시기가 또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그런 어떤 종목들의 상승 효과들을 ETF는 온전히 받아내면서 조금 변동성을 줄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 기업보다는 변동성 제어에는 ETF가 탁월하다. 라고 저도 이번에 좀 체감을 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전력 관련해서 모멘텀들이 터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원자력 밸류 체인 이런 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누어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원자력의 핵심 원재료는 우라늄이죠. 그래서 우라늄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그 단계가 1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축을 해야 됩니다. 우라늄은 그 순수한 상태로는 그 기본적으로 원자를 뭐 U238이랑 U235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U235 원자입니다. 이 원자가 원자력 폭발과 관련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이 U235의 비율 자체가, 비중 자체가 0.7%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원자로가 지금은 경수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경수로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그 농축의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3%에서 7%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인 우라늄 농축에서는 이 U235 원자의 함량을 3%에서 7% 사이로 끌어올리는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원자로를 건설하는 부분이죠. 이 분야에 있어서는 뭐 원자로 노용 설계라든지 주기기 제조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뭐 그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요 단계에 많이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발전하는 기업들이 네 번째 단계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원자력을 바라볼 때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에다가 현재 상황에서는 소형 원자력 모듈까지 추가해서 이 시장을 한번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개별 기업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밸류체인의 단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기업으로는 이제 카메코죠.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예, 저희가 예. 이제 그 우라늄 채굴과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캐나다에 기반한 우라늄 광산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카메코는 우라늄 채굴뿐만 아니라 사실 웨스팅하우스라는 그 원자로를 건설하고 체계를 설계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사실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카메코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한 49%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카메코 투자를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어떤 미국 대형 경수로 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카메코는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우리나라 원전 수출할 때마다 네. 이제 기술 가지고 좀 분쟁을 겪는 맞습니다.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카메코라는에서는 그 우라늄도 채굴을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가진 회사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자회사 49%니까 이제 두고 있는. 그렇죠. 계열 회사를 예.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이제 우라늄 채굴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 원자로 설계, 건설과 관련된 이슈에도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우라늄 농축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소규모 LEU 저농축 우라늄 생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SMR에서는 그 대형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우라늄인 LEU가 아니라 할로가 필요합니다. 할로는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인데 이 할로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미국에서 최초로 취득한 게 바로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그 글로벌하게 우라늄 그 농축 시장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가 결국에는 러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독립을 이뤘듯 지금 원자력을 중요하게 본다라면은 이 부문에 있어서 자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지원이 좀 많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센트러스 에너지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왜냐면 듭니다. 뭐 다른 나라들 원자력 발전하려면은 네. 가져와서, 그러니까 카메코 그냥 우라늄 가져와서 농축하는 게 아니라 농축된 걸 가져와서 맞습니다. 하고 다시 이거 재처리하기 전에 가져가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핵심 맞습니다. 사업이잖아요. 핵심, 그 네. 우라늄 농축이 핵심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수로에서 사용되려면은 3%, 7% 함량을 올려야 되고, 특히나 그 SMR에서는 이 할로라는 그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자로 건설에서는 BWX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있는데, 요 기업은 대부분 그 정부의 매출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원자력에 있어서는 정부와 긴밀한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뭐 차세대 원자력 프로젝트들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네. 이 외에도 이제 원자력 발전 기업으로 가장 원자력 발전 용량이 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항상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SMR 기업은 이제 뉴스케일 그리고 오클로가 좀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을 좀 봤습니다. 네. 봤더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형 원전 발전 기업인 컨스텔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네. SMR의 선두주자인 이제 뉴스케일까지 다 그렇습니다. 모아놨네요. 네, 다 모아놨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서 설명했듯이 세 가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완전 포커스된 포트폴리오는 아니지만 원자력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밸류체인의 중요한 기업들이 대부분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 AI 전력 인프라 ETF가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의 34% 정도 비중이 있고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력망 시스템 설비가 한 18% 정도 종목 비중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이 거의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원자력의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원래 설계는 그랬던 건 아닌데. 그렇죠. 저희가 이게 분기마다 종목의 그 변경을 하는데
9월에 한 번 정기 변경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원자력의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지금 원자력의 비중이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냉각 시스템 기업인 버티부가 가장 좀 높은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오픈 AI의 오클러가 최근에 높은 상승을 나타내면서 한 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GE가 예전에 이제 미국의 경제를 좀 이끌었던 좀 등치 큰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주력 사업군 3개를 나눠서 분사를 하면서 각각 좀 상장을 한 상황이고,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GE 버노바가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래도 분사를 하고 이 영역에 좀 사업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력 인프라에 대한 AI 전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최근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라든지 뉴스케일, 그리고 컨스텔레이션보다는 원자력 에너지 그 용량은 발전 용량은 낮지만 약간 세컨티어에 들어갈 수 있는 비스트라 에너지도 한 4.5%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AI에 대해서 이제 의심도 있었고 회의적인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뭐 조금 이제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 솔 ETF는 지금 AI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라인업을 많이 확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언제 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AI 서비스를 느낄 수 있을까, 그 시기가 좀 늦춰질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건 당연히 저희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빅테크들의 어떤 AI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죠. 캐펙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빨리빨리 AI 서비스가 수익 창출이 되어야지만 이 기업들도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생각은 모든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AI 시대, 지금의 AI 시대는 굉장히 좀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도의 어떤 B2B 사이클은 지금 계산을 해봤을 때 2년 차 후반 정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전문가분들의 그 리서치 페이퍼를 보니까 과거 기술의 혁신이 사실 B2B, 기업 간의 어떤 트레이드 거래에서 B2C 시장까지 와야지 기술의 혁신이 정말 한번 사이클이 돌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B2B와 B2C 강세장은 각각 한 5.4년, 6.8년 정도래요. 근데 지금 AI 시대는 굉장히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AI는 정말 기술의 혁신이야라는 컨센서스는 있지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B2B에서 정말 잘 하고 있는 기업들, 이 앞단에서 서비스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그 내부에서의 서비스를 전달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을 하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앞서 말했던 반도체라든지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B2B 안에서 뭔가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 좀 집중하면서 AI 시대를 적극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AI 주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더라도 AI 발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이게 발전할 거고 앞으로 어떤 좀 긍정적인 미래가 될 거다라고 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또 이렇게 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오늘 또 솔 ETF 쏠쏠하게 알아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오랜만에 대표님 만나 뵙고 저희 ETF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주 좀 나와요. 자주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 연말 되기 전에 나와서 좋은 상품 가지고 나와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